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41번하고 42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하고 이제 43번부터 45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신문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 그것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역시 이제 내용이 조금 이제 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만만한 문제들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문장마다 어려운 단어들이 꼭 한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내가 평상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제 뭐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리해가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렵죠. 앞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반대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아니면은 원래 그 말이 되는지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골라내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고요. 가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반대말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그런 것만 좀 잘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물어보는 말이죠. 이게 전에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었지만은 주제하고 제목은 조금 달라요.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제로 보는데 제목은 그 주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제목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하고는 조금 어긋난 그런 내용들로 주제가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제목이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하고 주제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주제는 말 그대로 진짜 이 글에서 그 글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비교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A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B도 언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은 그 A, B를 두 개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제목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한번 볼까요? Anatomical distance between humans and our primate. 자, anatomical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학적인 용어, 또 생물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학문적인 이제 용어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atomical, ICAL로 끝나는 것도 그 앞에 있는 모음에서 강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anatomical distance, 해부학적인 거리, 차이 뭐 이렇게 보면 되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인간과 다른 프라이메이트는 이제 영장류죠. 보통 유인원들 그죠? 다른 영장류, 다른 영장류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해부학적인 차이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차이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 2번 human hand 인간의 손 그죠? A decisive leap in the evolutionary path. 자, decisive는 이제 decide 결정하다에서 온 건데 형용사형으로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leap는 이제 도약이죠. 결정적인 도약. 어디에서? 진화, evolutionary. 이제 evolution이 이제 진화죠, 그렇죠? evolutionary 하면 이제 진화적인, 그렇죠? 패스는 길이니까 진화하고 있는 그 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진화상, 진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정적인 도약.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손을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our hands 우리의 손, 그죠? Unexpected outcome of evolution. 자, 기대되지 않은 outcome 결과예요. 진화의 결과. 자,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의 손이 예상치 않은 결과물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힘은 그리고 이제 어떤 잡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잡는 힘은 dilemma of human survival. 인간 그 생존의 딜레마다. 잡는 힘이. 보통 이제 이 잡는 힘 같은 경우도 이제 원숭이들은 나무를 잘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원숭이만큼은 이제 나무를 잘 타지 못하죠. 그 대신에 뭐 뛰는 거라든지 걷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뭐 원숭이보다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나무를 탄다는 것은 뭐 우리 뭐 그 턱걸이 같은 거 해봐서 뭐 알겠지만은 그 잡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잡는 힘은 생존의 어떤 딜레마다.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5번 hidden power of the daily use of tools. 숨겨진 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일상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어떤 그 숨겨진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도구를 사용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숨겨진 힘으로서 발휘를 하죠. 사람은 뭐 도구의 동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구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술이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사람의 머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그 자체가 어떤 히든 파워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인간의 그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인간의 어떤 그 잡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또 도구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E까지 좀 보기 편안하게 이제 파란색으로 네모칸을 쳤는데요.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반대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반대말을 써야 되는지 그것만 좀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자, 상상해라, 생각해봐라. 그래브도 이제 짚는 거예요, 짚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그립하고는 조금 그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잡는 힘이니까 좀 더 어떤 힘적으로 좀 더 강한 힘이 좀 요구되고요. 그래브는 이제 그 그래블, GRABBLE, 그래블 요것만 봐도 그립하고 어감 자체가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ravelry. 이거는 이제 집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를 집는 것을 상상해봐라. Between your thumb, 엄지손가락이죠. Index finger, 이거 이제 우리부터 이제 index finger 이제 검지라고 하죠, 그죠? 둘째 손가락. 그래서 엄지, 검지, 그죠? 중지, 장지라고 하고요. 가장 긴 손가락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약지,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지라고도 하죠. 한자로는 소지. 작을 소자 써갖고. 자, 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thumb은 이제 엄지 손가락, index finger는 이제 검지. 지시하는 거죠. 인덱스. 어떤 그 지시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index finger. 꼭 검지 손가락만 나오는 부분은 없으니까. 자,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가장 크죠, 그렇죠? middle finger,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약지는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가 반지를 끼잖아요, ring finger.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약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 약국 같은 데 가면요, 약을 지어주고 그 약사 선생님이 이 약지로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아이들 막 약 먹을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약 먹이려고 이렇게 이제 약국에서 약지로 이렇게 약을 물 타가지고 이제 저어주던 그런 이제 일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링핑거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손가락 5개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움직이기가 좀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만지니까 사실 여기 뭐 이렇게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날 수가 있는데 이 약지만큼은 요 내 손가락에 비하면은 움직임이 좀 약하니까 덜 오염이 됐을 거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을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엄격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뭐 할머니가 손자손녀들한테 진짜 입에 씹고 있는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막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나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시대의 또 어떤 정서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인 또 문화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음식 만드는 것조차도 뭐 그 뭡니까 검은 장갑 같은 거 껴가지고 음식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음식은 그렇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위생상으로 좋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이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맛. 이 손에서 이 보면은 이제 땀도 나지만은 어떤 맛있는 그 손맛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위생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새끼 손가락은 이제 리들 핑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들 이렇게 보면 되고 발가락도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 그렇죠? 발가락은 토죠, 토 그렇죠? 토 빅토 빅토 하면 이제 큰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죠. 엄지 발가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발가락 할 때 이 손가락처럼 뭐 검지, 중지, 뭐 약지, 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둘째 발가락, second, 그다음에 셋째 발가락, third, 네 번째 발가락, fourth,
다섯 번째는 이제 그냥 뭐 새끼발가락으로 리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서수에는 이제 더를 붙이니까 the second, the third, the fourth, 리들, four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항상 그 공부를 하면 좋아요.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이 영어로 뭘까? 내가 평상시 쓰는 말.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주로 자주 사용하고 관심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라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거를 자꾸 이제 영어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자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환경 탓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는 문제 푸는 거지만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상생활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뭐 해부학적인 뭐 유인원하고 뭐 인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나의 일상생활하고는 이제 관계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면 이제 잊어먹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일기를 쓰거나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좀 많이 강조하는데 왜 일기를 쓰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이 우리나라 말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일기를 자꾸 쓰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표현들을 영어로 바꾸는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들은 익숙한 말들이기 때문에 문장 외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나가면은 정문 실력도 좋아지고 말하는 실력, 또 그걸 읽음으로써 또 듣는 실력 이런 것도 좋아지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또 발가락까지 이런 것도 공부 차원에서 영어는 뭘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그 어휘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Maybe 아마도 당신은 이미 벌써 are grabbing a piece of paper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된 거겠죠. 짓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한 장의 종이를, 그렇죠? A piece of paper. 아마도 이미 벌써 already, 그렇죠? 잡고 있을 것이다. As you turn this page, 이 페이지를 turn, 이게 이제 턴이니까 이제 넘길 때, 그렇죠? 턴이 이제 돌리다는 거니까 페이지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돌리는 거죠, 그렇죠? 넘길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길 때, 그렇죠? 넘길 때 이미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 종이를 짚고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걸 조금 이제 유심히 본 거예요. We use the side of forceful, pen to pen, precision grab, and gripping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literally in a step. 우리는 이런 타입의 강력하고도 forceful, 강력하고도 힘있고 pad to pad. pad는 이제 그 손가락 끝 살을 이제 패드라고 해요. 손가락 끝살. 그래서 pad to pad. 손가락 끝과 끝 사이. 끝과 끝, 아니 손가락 끝살과 끝살. 그 사이에서 그걸로 precision, 정밀하게 그리핑, 잡는 것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짚는다는 그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literally 문자 그대로 in a snap 순식간에 우리 보통 이제 snap 하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낚아채는 것을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냅 사진도 마찬가지죠. 찰칵하고 바로 찍히는 거니까 순식간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이게 종이를 이제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집어서 넘기는 거죠, 그렇죠? 자, 패드가 이제 손가락 끝 살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가락 끝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 끝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는 이런 타입의 forceful, 강력하고 felt pad, 그 손가락과 손가락으로 precision, 정밀하게 precision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밀한 briefing, 정밀한 잡기, 정밀하게 잡는 것을 이런 타입의 정밀하게 잡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책장을 넘기는 거를 좀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러나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그러나 그것은 breakthrough. 자, breakthrough가 뭐냐면은 break가 이제 깨트리는 거잖아요. 깨트리고 through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돌파를 해버리는 거니까 돌파라는 뜻도 되고 돌파. 어떤 그 획기적인 발전, 도약 이런 말도 되겠네요, 그렇죠? 도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획기적인 발전이다. In human evolution, 인간 진화에 있어서, 인간 진화상에서. 자, 이런 거 하나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breakthrough. 이 사람은 그 손가락으로 짚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이 다른 동물에 비하면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두뇌가 좋다, 머리가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들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진화상의 어떤 그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Other primate exhibits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but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다른 primates 영장류들은 이게 exhibit 보여준다. some kinds of 몇몇 종류의 그 정밀하게 쥐는 것, 정밀하게 잡는 것, 잡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들도 간단한 도구들 사용하잖아요. 그 도구들을 짚을 때 원숭이도 어쨌든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도구들을 좀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처럼 잡죠, 그렇죠? 정밀하게 잡는 것을 보여준다. In the handling, 어떤 핸들하는 어떤 게 뭐 제어하다, 다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nd use of object, object는 여기서 물체로 보면 되고요. 물체를 다루는데, 그래서 여기 어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다루고 그리고 물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몇몇 종류의 그 정확한 잡기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를 이제 다루거나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not with the kind of kind는 이제 어떤 그 종류라는 뜻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kind라고 s가 붙죠. 요거는 이제 그 수식이 되는 형태로 이제 명사용으로 해서 종류로 또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not with the kind 종류는 아니다. 종류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A번 문제가 나왔는데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자, anatomy 요거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르죠. 저거는 이제 anatomy 그죠? anatomy로 하면 되고 얘는 ICA를 붙으면서 anatomical. 그래서 발음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발음도 바뀌고 그래서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자, 다른 그 영장류들도 어떻게 정밀하게 짚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나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효율적인 opposition은 반대잖아요. 반대. 그렇죠? 요거를 이제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손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용하는 반대, 효율적인 반대의 종류가 아니다. not with. 종류하고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손이 허용하는 우리 손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뭐 손의 해부학적인 구조라는 게 뭡니까? 5가지 손가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짚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반대는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 손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효율적인 반대의 종류하고는 그렇지 않다. 자, with 하고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with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손이 하는 거하고의 같은 종류로 이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가지는 이제 정밀하게 이제 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 손이 하는 것처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not with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요거예요. opposition. 이게 보통 이제 반대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효율적인 반대의 종류. 그럼 말이 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손이 해부학적으로 허용하는 효율적인 반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반대라는 뜻도 되고 맞대응. 그렇죠? 맞대응.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맞잡기. 그렇죠? 맞잡기. 우리가 잡는 게 뭡니까? 이 엄지하고 검지가 서로 맞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잡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opposition. 그냥 반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손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용하는 효율적인 맞잡기와 같은 그런 종류하고는 그런 종류로 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이게 맞잡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밀한 그 잡기를 영장류는 이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보는 이런 이제 맞잡기가 이 글 쓴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말이고. 이런 싱글 핸드. 자, 단순 이제 그 싱글 핸드니까 이제 한 손이죠. 그렇죠? 한 손으로 human들이 can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s. 자, 짤막하게 이제 하나씩 읽고 해석할게요. 인간은 쉽게 잡고, 그렇죠? 잡을 수 있고, manipulate는 이제 조종하다, 그렇죠? 물체, object는 물체라고 했죠. 물건일 수도 있고, 물건을 잡고 물건을
조종한다는 게 뭡니까? 물건을 이렇게 다룬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건을 조종할 수 있다. Even small and delicate one. 심지어 조그맣고 delicate는 이제 어떤 섬세한, 섬세한 one는 이제 object가 되겠죠. 섬세한 물건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while 뭐뭐하는 동안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시 동작처럼 보면 돼요. 뭐뭐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그렇죠. 뭐뭐하는 동안이가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our fingers 우리 손가락들을 적응시킨다. 어디에? 그들의 모양.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양은 뭡니까? object가 되겠죠. 물건의 모양에 우리 손가락을 적응시키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제 모양의 그 병을 잡을 때의 그 손의 모양하고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거를 잡는 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양, 즉 물건의 모양에 우리 손가락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손가락을 그 물건의 형태에 맞추고 그리고 reorienting them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s 이렇게 나오죠. 자, 오리엔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지향하다 이런 뜻이 있죠. 오리엔트 그렇죠? 빛은 뭐 동방으로 그쪽으로 이제 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리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향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뭐 동쪽으로 향했던 거를 이제 서쪽으로 아니면 뭐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준다는 거죠. reorienting. reorienting them. 여기서 이제 them은 이제 우리 손가락이 되겠죠.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준다. 손가락의 위치를. The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 자, fingertip이 이제 손끝이에요. 손끝의 그 pad, 손가락, 그러니까 손가락 끝 살, 그렇죠? 손가락 끝 살. 이걸 이제 패드라고 합니다. 자, displacement가 이제 어떤 배치란 뜻이거든요. displacement. 보통 이게 dis라는 말이 이제 좀 많이 나와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저번에도 이제 discourse 이거 나왔죠. discourse. discourse 그죠? 이거 이제 어떤 그 discussion처럼 어떤 그 대화, 조금 더 이제 유식한 대화, 담론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얘들이 왜 자주 나오냐면은 디스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부정어처럼 느껴지잖아요. 부정어처럼. 근데 부정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정어가 전혀 뜻밖의 뜻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제 그 지문들을 많이 문제로 좀 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쏘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place가 이제 어떤 위치, 장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흩뿌리는 거예요. 너는 저기, 너는 저기, 저기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배치하다, 그렇죠? 배치라고 하면 되죠. 배치. 우리 손가락 끝 그 살들을 배치함으로 우리의 손가락을 위치를 방향을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호리병하고 이런 이제 직사각형으로 된 막대를 짚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손가락을 그 물체의 모양에 적응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적응시키죠. 모양에 맞게. 그리고 어떡합니까? 잡으려면은 이 손가락 끝에 그 살들을 강약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 조절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섬세하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손가락 끝에 살들을 재배치하는 거죠. 이쪽에다 힘을 줬던 거를 이쪽에다 힘을 주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살들의 힘을 재배치함으로써
재배침을 함으로써 이 손가락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뭐 오네텀이나 그다음에 뭐 오리엔트라는 말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뜻이 이렇게 명확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나오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그런 이제 그 단어 유형에 속하거든요. 지금 이 아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반대란 뜻이 아니고 그 두 손가락이 서로 맞대응하고 서로 이제 이게 짚는다는 건 뭡니까? 서로 미는 거잖아요. 엄지 손가락이 미는 심하고 검지 손가락이 서로 미는 거잖아요. 아포지션 하는 거야. 아포지션 그죠? 그걸 우리는 영어에서는 이제 반대로 보는 거죠. 두 힘이 서로 미는 거니까 어떤 청력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청력, 인력이 아니고. 그래서 아포지션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이거를 반대로 하면 말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맞대응이나 맞잡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맞잡기가 되니까 A는 일단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효율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그 손의 어떤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허용하는 가장 최적화된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호리병을 잡는 거나 이 막대기를 잡는 거나 최대한 잘 잡으려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손가락들을 그 모양에 맞추기도 하고 또 그 손가락 끝에 그 살들을 그 심들을 재배치시켜가지고 방향을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섬세한 표현들이죠. 섬세한. 그래서 그런 섬세한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맞잡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일단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비효율적인 맞잡기가 아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는 일단은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봇을 개발할 때 항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뭐 물건을 짚을 때 그 손의 근육의 힘 그런 것들을 진짜 정밀하게 연구해가지고 그 로봇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힘의 강도의 크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A는 일단 맞고 B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디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플레이스가 이제 어떤 장소잖아요. 이 플레이스를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로 이렇게 막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면서 분산 배치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그 손가락 끝에 그 살들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그렇죠?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B번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해석이 조금 이제 완벽하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아포지션 저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해석상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결론은 딱 나왔잖아요. 영장류하고 사람하고 그렇죠? 당연히 뭐 비교하면 사람이 훨씬 나은 거죠. 결론은 나온 거지만 그 중간에 이제 해석상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디스 같은 거 어떤 부정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저런 단어들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해 주시고 our relatively long vowel form, some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자,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그리고 강력한 엄지손가락 그리고 다른 해부학적인 특징들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including 자 포함해서 our friend nail 우리의 이제 평평한
손가락, 그렇죠? 이제 저기 손톱, 평평한 손톱. Reach near all primate possess. 거의 모든 영장류가 소유한, 그렇죠? 손가락, 평평한 우리 이 손톱이 다 어느 정도 좀 평평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 손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있죠. 이런 패턴, 그죠? 조금 이제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저 새들 이 발톱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닭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 좀 평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자, 이 엄지 손가락 그리고 어떤 해부학적인 특징들, 그렇죠? 손가락의 다른 그리고 우리의 그 평평한 그 손톱은 make this 손톱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그 해부학적인 특징들이 this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 뭘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물건의 모양에 맞추고 또 방향을 바꿔주고, 그렇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손톱까지도 이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손톱 빠진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손톱 빠진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물건 잡을 때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손톱이 없고 발톱이 없으면요, 물건 잡을 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부학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겠어요, 가능하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C번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반대말하고 자꾸 비교해가면서 해주면 돼요. Just picture, 단지 picture는 이제 그 동사로 쓰이면 이제 그림을 그리다 그런 얘기. 단지 그림을 그려봐라. Trying and failing,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상상해봐라. 뭐 그런 얘기고요. 또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또고요. 자, 개의 기. 말하면 개의 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의 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this page, 페이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페이지를 더고요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개들 보면 알겠지만은 귀를 쫑긋할 때가 있죠. 뭐 토끼도 그런데 동물들은 이 귀를 움직이잖아요. 물론 사람도 이제 과거에는 뭐 귀를 움직이기도 했고 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잘 안 움직이죠, 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동물들은 이제 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그 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눈 쪽으로, 그렇죠? 얼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쫑긋할 수도 있고 또 이 귀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선으로 접다. 우리 책 읽다가 뭐 진짜 좀 기억할 만한 그런 문구가 있는 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다음에 읽을 때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접어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까지 접을 수도 있고 절반을 전체. 보통 한 이 정도 접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선으로 접는 거, 이걸 이제 도구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단어에 속해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단어예요. 어쨌든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왜 자주 사용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의 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개의 어떤 특성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페이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제 그 내용 파악을 못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맞부닥친단 말이에요. 어포지션이나 디스크 플레이스먼트나 리오리엔팅, 도구이어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의미 파악을 할 때 얘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서 이 페이지하고 어떤 관계일까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사선으로 접는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뭘로 지금 그 하는 거예요? With pointy curved claws. 자, 포인트는 뾰족한이라는 뜻이에요. 포인티. 그다음에 curved는 이제 구부러진. 그래서 뾰족하고 구부러진 claws는 이제 발톱, 공룡 발톱 같은 거. 이런 아까 이런 발톱 있죠, 그렇죠? 그런 발톱으로 이 페이지를 사선으로 접는 것을 상상해봐라. 접는 것을 시도하거나 실패하거나 당연히 시도하면 실패하죠. 그렇죠? 이런 뾰족하고 구부러진 그 발톱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엄지손가락하고 잡는 거. 그게 왜 진짜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톱, 이 평평한 손톱도 이런 이제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이제 발톱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죠. 기능이 훨씬 이제 이게 더 좋은 거죠. 평평한, 그렇죠? 이런 평평한 손톱이 있기에 짚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미용으로 이 손톱에다가 더 긴 손톱을 이렇게 더 씌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는 게 조금 불편해요. 미용상으로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뭔가 잡을 때 불편한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 자판을 칠 때 손톱이 조금이라도 길면은 자판 치는 게 조금 감각이 떨어져요. 근데 손톱이 짧고 맨살, 저 패드, 이 패드가 이 자판에 딱딱 부딪히게 되면은 좀 뭔가 지금 치는 그 감각이 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뭐 구부러지고 뾰족한 이런 이제 발톱으로 당연히 잡을 수도 없겠지만 접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이렇게 짚는다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저 이제 나머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 the human has shaped our history. 자, 이 독특한 조합, combination, trait. trait는 이제 요 attribute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돼. 특성, 특질, 뭐 이렇게. 그래서 독특한 그 특성들을 이제 조합시켜가지고 the human hand, 인간의 손은 형성했다. 우리 역사를 형성했다. 만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No question.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stone tools. 자, 이제 돌로 된 이제 석기죠. 돌로 된 도구니까 석기는 couldn't have become 될 수가 없었다. 될 수가 없었다.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ystems. 인간 기술의 사람의 어떤 기술과 subsystems는 어떤 생계를 의미해요. 생계. 그래서 인간의 기술과 생계에 있어서 키스톤, 어떤 핵심, 중요한 돌, 핵심이죠. 핵심이 될 수 없었다. 될 수 없어. couldn't have. 자, couldn't have PP 이렇게 나오면요. 이것도 wouldn't have PP, 뭐 shouldn't have PP 이런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항상 감안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without이 나왔는데 손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이죠. 손 없이 손이 없었더라면 이런 섭비는 인간 어떤 기술과 어떤 생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손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손이 있기 때문에 이 돌로 된 도구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기술과 생계 이런 거에 있어서 키스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핵심, 그렇죠? 자, 근데 그 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could do the job, 일을 할 수 있는 손, 그렇죠? 뭐와 함께, along with a nervous system, 어떤 신경계와 함께. 자, that 이하, 신경계는 뭘 하는 거예요? That could regulate and coordinate the necessary signals. 신경계가 하는 게 뭐예요? regulate, 자, 규정하고, 그렇죠? coordinate, 조화시키고, the necessary signals, 필요한 신호들을 이제 규제하고, 그리고 조화시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내릴 때, 야, 요거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regulate죠, 그렇죠? 규정하고, 규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coordinate, 조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품의 표정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얼굴 표정도 환하게 웃어야 되고, 눈매도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웃음소리도 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화시키는 거죠. 여러 이제 뭐 눈의 근육이라든지 또 얼굴의 근육이라든지 또 입 모양이라든지 또 손이라든지 발짓, 이런 것들 이제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정하는 것은 이제 규제하는 것은 이거는 되고 저건 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막 이렇게 웃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인데 표정은 어둡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경계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신경계와 함께 그 손이 그 일들을 한다는 건데 그 손이 없다면 이제 그 일을 하는 건 이제 손인데 그 손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어쨌든 이제 직독직해로 넘어갈 때는 그냥 that이라든지 투부정사가 나오면 항상 그런데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손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신경계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신경계는 또 뭘 해요? 규정도 하고 규제도 하고 그리고 조화도 시킨다. 그 필요한 신호들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with냐, without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손이 있다면 인간 기술과 생존에 스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손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D가 맞다는 거고. Anybody who's ever attempt to make a sphere tap or ever had from a rock knows that it explores a strong grips,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and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nd object. 문장이 또 긴데요. 자, 여기서 이제 whosoever가 나오면 이제 have pp거든요. have pp. 그래서 요거는 이제 anybody가 이제 그 불특정 다수, 불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o has. has가 이제 생략돼 가지고 whose가 됐습니다. 그래서 anybody who ever attempt to 시도해본 적. ever가 나오면 뭐뭐 해본 적이죠. 시도해본 anybody 누구나. 그래서 anybody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렇죠? 시도해본 사람들 각각을 이제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도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make a spear. spear는 이제 창이죠, 창. 팁은 이제 창 끝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핑거팁처럼 창 끝을 만들려고 시도해본 사람들, 또는 arrowhead. 이건 이제 활 머리니까 화살촉이죠, 화살촉, 그렇죠? 화살촉을 만드는 거, 그렇죠? from rock, 바위에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재료에서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망치질하고 또 갈고 끌로 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런데 창의 어떤 그 창끝을 만들거나 또 화살촉을 만들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 바위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원 바위에서. 그래서 이제 창끝이나 화살촉을 만들려고 시도해봤던 사람들은 knows. 이게 그래서 동사예요. 얘가 이제 주어고, 안다. 뭘 알아요? 됐냐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is closed. 자, 요 it은 이제 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창 끝을 만들고 그리고 화살촉을 만드는 거. 그것은 is closed. is closed 이제 배제하다는 뜻이죠. 여기 이제 include에 받는 말이에요, 그렇죠? include. 배제한다. strong grips. 강한 잡기를 배제한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잡기를 배제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바위에서 창 끝이나 화살촉을 만들려면 일단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가 답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포함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지속적인 로테이션은 이제 어떤 회전이에요. 지속적인 회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한쪽만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려야 돼. 돌리고 또 다시 또 반대로 또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균형을, 그렇죠? 그다음에 리포지셔닝, 포지션 하면 이제 어떤 위치, 그렇죠? 리포지셔니가 재배치가 하는 거죠, 재배치, 그렇죠? 방향을 바꾸고, 로테이션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고, 배치는 이제 어떤 그 회전하고 이제 같이 연관된 그런 말들이죠, 그렇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강력하고 조심스러운, strike, 타격, with another hand object, 다른 쪽 손에서 갖고 있는 그 object, 도구, 그렇죠? 얘를 이제 그 화살촉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도구, 뭐 망치나 이런 걸로 이게 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해야 돼요? 포함해야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잘못된 표현.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하고 반대말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말이 되는 거, 그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해야죠, 어쨌든, 그렇죠? And 그리고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심지어 fair, 상당한 양, amount, 상당한 양의 노하우를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이 화살촉이라든지 또 창끝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can be a roadie business. 그것은 로디, 이거는 로드가 이제 피잖아요, 피. Y가 붙으면서 어떤 피가 철철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되는데 그것은 피가 철철 나는 비즈니스, 사업일 수 있다, 일일 수 있다. 잡이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망치질 하다가 잘못하면 손에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고가 왜 나냐면은 한두 번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내가 정말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망치질 한번 잘못해갖고 내 손가락 왼 손가락에 때려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이런데 까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철철 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생존에 있어서 손이 없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실제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창끝이나 그 화살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손의 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될 수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거 뭐 만들 생각을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동물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은 어떤 섬세하게 어떤 손의 어떤 기능들을 발현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인류의 역사가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 이런 것들이 탄생하기도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손의 그 섬세한 기능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혁신적이었다,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제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atomical distance, 해부학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뭐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정밀한 어떤 그 손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건 이제 해부학적인 특징은 아니죠. 거의 비슷하죠. 유인원이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어떤 손의 어떤 그 해부학적인 특징들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미세한 어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몇 가지는 정확하게 짚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달랐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휴먼 핸드, 일단 요게 이제 아울 핸즈나 휴먼 핸즈, 근데 우리 손이 아니죠, 인간의 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손이지만 3번은 아닐 수가 있다. 자, a decisive leap, 결정적인 도약이에요. in the evolutionary path, 어떤 그 진화상에서 어떤 진화의 어떤 길목에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unexpected outcome of evolution, 진화의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 결과, 그거를 손으로 본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떤 잡기,
딜레마가 아니죠. 생존의 딜레마가 아니죠. 그렇죠? 인간 생존의 딜레마가 아니에요. 손이 있음으로써 어떤 기술과 생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딜레마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양쪽으로 얘기하는 게 딜레마잖아요. 인간 생존에서는 필수적인 거죠. 딜레마가 아니고. Hidden power, the daily use of tools. 일상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숨겨진 게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인간의 손. 뭐냐? 혁신적인 도약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중간중간 이제 모르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답을 고르는 게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제가 설명을 조금 이제 길게 했지만은, 사실 딱 보면은 2번이 딱 감으로 느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42번에서 이제 2가 답인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포지션을 만약에 내가 반대로만 해석을 했으면은 좀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는요, 확실하게 답인 것을 일단은 먼저 짚고 들어가면 돼요. 아포지션 때문에 이제 막 이피션트가 맞는지 뭐 인이피션트가 맞는지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라 2번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exclude 배제하면 안 된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객관식에서는 답을 고를 때 한 중간지대에 있는 답들이 있어요. 중간지대, 긴가 민가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은 또 리스닝 차원에서 한번 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Maybe you already know as you turn this page. We use this type of force form as the bad preceding gripping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literally intersect. Yet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but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In a single hand, humans can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s, even small and delicate ones, while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and reorienting them with this 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 Our relatively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including our brand name,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 make this possible. Just picture trying and failing to W this page with a point or curved claws.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The question, stone tools could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 along with a nervous system that could regulate and coordinate the necessary signals.
Anybody also ever attempt to make a spear tail or arrowhead from a rock knows that it includes 읽을게요. It includes a strong grip,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and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nd object.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it can be a bloody business. Anatomical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other primates. Human hands are designed to live in the evolutionary phase. Our hands on this expected outcome of evolution. Human grip, the dilemma of human survival. It involves the daily use of tool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1번, 42번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뭐 이렇게 쉽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들 그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가지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 42번 문제는 이제 기존의 이제 문제보다 조금 지문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목 그리고 각각의 맞는 표현 이런 것들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르는 그 단어나 수구 같은 경우는 그 문맥상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뜻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단어들까지 완벽하게 내가 알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 막히는 부분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풀어 헤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푸는 노하우거든요. 자, 아무튼 열심히 해서 수능에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문제 43번, 44번, 45번 문제를 끝으로 수능 준비 마무리를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